다른 영상에서 서페이스 설명을 기본적인 거 위주지만 어쨌든 됐기 때문에 튜토리얼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조이스틱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리아스 옛날부터 있었던 알리아스 튜토리얼을 다시 제가 옮긴 겁니다. 왜냐하면 알리아스도 옛날 버전이고 또 이미지가 설명들이 영문이고 복잡하거나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달아놔서 요거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영상으로 보는 게 더 편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설명할 것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보면서 요거대로 진행할 겁니다. 요거는 왜 여기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에 조이스틱 와이어라고 데이터 링크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대로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열립니다. 폰으로 열면 와이어 폴더 안에 조이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오픈하는 겁니다. 딜리트.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딜리트 할 거냐, 모두 지울 거냐, 지금 작업하는 것을 두고 계속 할 거냐, 캔슬 할 거냐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딜리트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keep이라는 것은 지금 혹시나 작업하던 게 있기 때문에 설정이나 이런 값들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딜리트를 할 거고, 자, 이렇게 파일을 열 때 기존에 자기가 저장했던 것이어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설정 값이 틀리다. 그러니까 조이스틱에서 설정한 값을 열면 지금 아까 센티미터 설정에 0.01 그 스케일 팩터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으로 사용해서 계속 할 거냐, 현재 네가 설정한 값들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accept new settings, 지금 열려고 하는 파일에 들어있는 값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튜토리얼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똑같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튜토리얼 샘플 파일 열 때는 accept new settings를 합니다. 이미지를 워낙 작게 놔가지고 뭐 같은 센치로 해놓고 저렇게 단위를 소수점으로 해놓으면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이 오토데스크 알리아스의 그 저장 경로가 애매합니다. 지금 원래는 문서 파일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떨 때는 다른 알 수 없는 경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알려준 경로대로 넣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운로드하는 파일을 그냥 여기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하거나 이 상태, 이 오픈한 창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작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의 윈도우의 설정값이나 사용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을 했어요. 캔버스 이미지는 딱 두 장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뭐 탑 프론트 사이드를 따라 부를 이유도 없고 한쪽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캔버스를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임포트에 있는 캔버스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죠. Always create new canvas 항상 체크하고, 먼저 사이드 뷰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뷰. 지금 랩 사이드가 알리아스는 레프트예요. 자, 커브로 조이스틱의 손잡이 외곽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브 CV 기준 커브입니다. 이 add 포인트 기준이 아니라.
자, 커브를 시작하면 항상 여러분 모델링 할 때는 센터 포지션에서 시작하라고 그랬죠. 센터 포지션에서 시작하려면은 우리는 센터 라인 선상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 라인 선상에 재수 좋게 시작이 가능하면은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빗나갔지만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외곽선을 따라서 클릭합니다. 어떻게 클릭해야지 똑같아질지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끝에까지 왔습니다. 좋았죠? 그 다음에 외곽 라인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V만 선택해서 무브로 움직여 줄 겁니다. 그죠? 이 끝점부터가 벌써 어긋났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브니까 마우스의 우측 버튼만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아래로만 움직이죠. 여기서 절대로 좌우 왼쪽 버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스케치이기 때문에 끝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자, 오리의 CV, 오리 무게추예요. 이게 오리 무게추로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좌의 외곽선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한 번에 안 됩니다. 자, 끝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할 때 이 끝점보다 높게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가 파여진, 윗부분이 파여진 그런 라인이 나오겠죠. 여러분, 원래는 이거 하게 되면은 커버처를 사용해서 예쁘게 하지만 지금은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튜토리얼 자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봉도 이쪽으로 쑥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금 경사지게 안전하게. 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오목이죠. 커브가. 여기는 볼록이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외형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센터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우리 이 대목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캔버스 레이어. 자,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램에서 더블 클릭해서 캔버스라고 줍시다. 그 다음에 픽으로 캔버스 이미지만 선택해서 어사인 해줍니다. 그럼 얘는 캔버스에 소속되는 겁니다. 자, 캔버스에 소속됐는데 얘를 inactive로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집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번엔 커브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레이어는 일단 서페이스를 해봅시다. 자, 커브 상태에서 선택하고 방금 만든 커브를 선택해서 어사인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3개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로 커브를 선택해 보니까 여기 피벗 포인트가 있죠. 자, 피벗 포인트가 센터에 정확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얘를 돌려요. 360도로 돌려서 조이스틱의 스틱을 만들 겁니다. 자, 돌리는 거는 리볼브, 서페이스의 리볼브를 선택합니다. 일단 더블 클릭해서 옵션 창을 엽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요 X축으로 돌리는 게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 돌리는 축을 Z축으로 바꿔주면 정상적인 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볼브를 선택을 해서 형상을 만들었고, 디아고널스틱 쉐이드에서 쉐이드를 한번 해주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커브를 방금 리볼번 커브 중에 하나의 CV만 잡아서 한번 전체 화면을 켜고 측면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무브로 이 CV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형상이 따라오죠. 그죠? 지금 아직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커브 생성하면서 완벽하게 형상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 보니까 좀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도 수정이 되고, 자, 지금 현재 이 새롭게 만든 서페이스가 지금 커브 레이어로 들어가 있죠. 작업 중인 레이어가 커브니까 이거를 서페이스로 옮겨주고 커브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현재 작업 중인 서페이스 레이어로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쉐이드를 끕시다. 끌 때 선택하고 꺼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꺼도 됩니다. 쉐이드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우측에 컨트롤 판넬을 보면 스판스, 요 세로 스판스의 값이 1입니다. 요거를 한번 3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지울 거냐고 나오죠. 오케이 하고 우측 하단에 accept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조이스틱 형태가 지금 완전히 좌우대칭으로 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앞부분만 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컨트롤에서 CV 홀을 켜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잠깐 끌게요. 지금 중심축을 옮겨야 돼서. 다음에 CV로 이 커브에 CV만 선택합니다. 첫 번째 줄 커브들하고 두 번째 줄 커브들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커브들을 선택한 후에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얘네들은 요 아래쪽 센터 지점에 있죠. 얘를 피벗 포인트를 옮깁니다. 위로. 요 정도로 옮깁니다. 대략. 그래서 로테이트 버튼으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 줬습니다. 그죠? 조금 현재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으로 기울여 줬습니다. 근데 앞쪽 부분이 조금 뾰족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요 라인의 커브만 잡아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관처럼. 그죠? 그래서 한번 쉐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게 형상이 바뀌었죠. 자, 아까 CV를 옮겼을 때는 이 공통으로 그 라인에 있는 두께가 전체적으로 변했지만, 지금 제가 컨트롤한 거는 요 부분이, 요 세 개의 CV만 앞으로 무브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울여 이 두 라인의 CV만 잡아서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른 스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헐, CV 꺼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틱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urface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urface 1은 꺼주고 이제 몸통을 만들 겁니다.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좌우 대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니까 일단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생성합니다. 커브즈에 있는 서클을
Alt 키를 눌러서 센터 지점에 하나 만들고 트랜스폼 메뉴에서 스케일로 크기를 대략 맞춰줍니다. 자, 요 끝점이 요 외곽 라인, 서클의 외곽 라인이 조이스틱 몸체의 끝에 비슷하게 놓이게끔 크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는데 이게 조이스틱 바닥이 지금 완벽한 원이 아니죠. 그래서 CV 픽으로 끝점과 가까운 CV 3개를 선택합니다. 이쯤 3개, 하나, 둘, 3개가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무브로 여기 끝점을 맞추면은 정확하게 3개를 동일하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기능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동일하게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nothing. 요 형상이 조금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두께를 줘야죠. 두께는 컨트롤 C 컨트롤 카피와 페이스트를 하고 복사된 커브는 무브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이쪽 끝선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나중에 스킨으로 요 두 개의 커브를 연결하면 면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곡면이 완벽한 두께가 똑같지가 않고 이렇게 파도처럼 웨이브가 있죠. 형상이.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끝점만 또 새로 잡습니다. 위로 복사해진 커브에 끝점 3개를 잡아서 이렇게 왼면에서 무브로, 이번엔 무브로 좀 내려줍니다. 비슷하게 되겠죠. 지금 모델링 할 때 이 그림이 정확하게 깔려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작업하면서 너무 이렇게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더 예쁘게 만들거나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은 프로세스 과정만 참고하시고 어떤 기능을 쓸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변의 스케치를 만들고 요번에는 가운데 아까 복사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다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요 구멍에 맞춰서 크기 조절한 후에 이렇게 얘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스킨을 하는 거예요. 또 윗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릴 때 이 자바라 정도의 위치에 대략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면 벽과 윗면이 만들 수 있겠죠. 자, 스킨, Surfaces에 있는 스킨으로 갑니다. 스킨 더블 클릭으로 활성화시키고 창을 자, 순서대로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일단 먼저 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찍고 설페이스가 뭔가 만들어진 것 같죠? 쉐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설페이스 만들고 넥스트를 눌러서 완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창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123D 디자인에서도 커브나 솔리드나 엣지가 겹쳐 있으면은 이런 창이 생겼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클과 서페이스가 같이 있는 부분을 클릭했기 때문에 얘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선택하려고 하는 거는 서클이었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키면 해당된 오브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요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넥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밑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이제 서클로 통해서 서페이스가 만들어서 완료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커브 레이어로 어사인 해주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클만 선택해서 어사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남겠죠. 그래서 서페이스 켜주고 스틱하면 대략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밑판이 남았는데 밑판은 서페이스에 있는 플래너를 선택합니다. 플래너는 평면 부분에 판을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외곽선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선택하고 고 버튼을 우측 하단에 있는 고 버튼을 눌러주면 거기에 맞게 플랫, 여기 프리미티브 기본 도형에 있는 이 플랜을 여기에 맞게 자동으로 잘라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판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이스틱과 바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바라, 빨간색 자바라죠. 뒤에 배경이 보이는데, 자, 쉐이드를 전환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와이프레임 모드, 아이스팜, 그 다음에 쉐이드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명령을 주면 바꾸면 해당된 것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자바라를 하려면은 일단은 커브를 켜줘도 되지만 요 두 개의 서페이스에 CV 헐을 켜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커브를 만들 거예요. 커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끝점과 요 끝점, 에디트 포인트 끝점을 연결할 겁니다. 정확하게. 자, 지금 커브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CV 중심의 커브보다 에디트 포인트 커브 중심의 커브를 만들 거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바로 1번부터 디그리 1번부터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3 디그리 3으로 세팅해 놓고 고 하고, 자, 끝점을 잡을 거니까 Alt 키 누르면 그리드로 찍힐 것이고 컨트롤 키 누르면 이 CV 끝점에 찍히겠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죠.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 얘한테 붙여. 얘한테 붙으면 안 되죠. 요 끝쯤에 붙어야지 더 정확하게 붙겠죠. 그러려면 선상에 위치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드래그 하면 움직이면서도 여기에 딱 끝점이라는 표시에 있는 부분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놓고 그 다음에 nothing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브를 또 생성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서페이스와 이 서페이스 빈 공간에 정확하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대략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디그리를 스판, 에디트 포인트를 한번 증가해 보겠습니다. 그죠? 9로 8 뭐 원하는 대로 똑같이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accept를 한 후에 에디트 포인트 CV 하나 둘 하나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놓고 얘를 move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글우글한 형상을 바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미지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비슷하겠네요. 숫자가 하나 더 늘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대략 맞춥니다. 사실은 컨셉 디자인이 형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양산 설계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런 자바라도 정확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바라라는 이런 형상은
정해진 형상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서페이스를 만들면 되죠. 이번에는 좀 깨끗하게 CVH를 끄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리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스틱처럼. 그런데 잘 보면 바로 흥분해서 급하게 돌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리볼브 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현상이 방향은 맞는데 왜 여기 끝에 가서 돌았을까요? 언더홀 해볼게요. 지금 CV 피벗 포인트가 여기가 있죠. 커브를 처음에 그리면 피벗 포인트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 클릭하는 지점이 중심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리려면 옮겨줘야 되죠. 그러면 피벗 툴로 Alt 키를 누르고 센터 포인트 화면의 중심을 한번 클릭해주면 일로 옮겨지겠죠. 근데 잠깐 바닥 부분을 클릭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안 옮겨졌죠. 지금 잘못 눌러서 바닥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피벗 툴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중심점에 왔죠. 다음에 다시 리볼브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됐죠. 넥스트 하면 이렇게 전체를 넥스트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라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끝점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3D 프린팅을 하든 아니면 CAD 툴로 옮겼을 때 이 서페이스의 이 끝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리지 않으면,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갭이 생겨가지고 오류가 생기거나 솔리드 모델링 툴에 가면은 제대로 불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센터 포지션을 중심으로 모델링 하는 것과 모든 서페이스의 끝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습관화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꾸고 뭘 해야 되냐면 케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블. 자, 케이블은 단면이 일단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클입니다. 마찬가지로 Alt 키 누르고 센터 지점에서 서클 하나 만들어주고 스케일로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커브를 만들어야죠. 패스. 이번에는 CV 중심의 커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센터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탑 뷰로 넘어간 후에 그냥 Alt 키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클릭을 해봤습니다. 뭐 많이 길게 하고 싶어 길게 해도 되고, then nothing 해서 커브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형태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레일 길게 누르면 우측에 익스트루드라고 있죠. 자, 익스트루드 1, 2, 3D 디자인에서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커브를 먼저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이제 다 선택했다. 고 하자, 만들자, 고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패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케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두께를 만약에 더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서클 자체를 선택하고 스케일로 약간만 크게 해주면 이렇게 두께도 굵어집니다. 아직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완성됐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정확한 위치로 옮겨줍니다. 자, 무브하면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지워지기 때문에 지금 지우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예, 지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해주고, 땅바닥에 잠깐 반쪽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로 좀 올려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약간 커브를 서클하고 너무 급격하게 각도를 주면서 왔기 때문에 케이블 모양이 단면이 예쁘지 않는데, 나중에 하실 때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오면서 완만하게 컵을 하면 더 리얼하게 십자 같은 형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커브 쉐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케이블도 완성됐죠.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커브들은 다 선택해서 커브 레이어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살펴만 남았죠.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버튼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버튼은 그냥 기본 도형에서 스피어를 선택하고 센터 지점에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넘피 스케일로 대략 버튼처럼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탑뷰에서도 한번 확인해야죠. 탑뷰에서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 주고, 무브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이용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려주고 우측 버튼으로 올려준 다음에 회전을 해주면 되죠. 로테이트 가운데 버튼으로. 그래서 위치는 무브로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너싱을 하고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델링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본체와 자바라에는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살아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후에 딜리트에 있는 딜리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다 쓸데없는 데이터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도 꺼주고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이스틱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모델링 하면서 블로그에 있는 지면, 매뉴얼, 알리아스 튜토리얼 지면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만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 기능을 왜 이 단계에서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응용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 처음에는 똑같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겠죠. 기능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똑같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잘 이해하고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